저는 현재 팔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와 한 집에서 오래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뒤로는 아들 내외에게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싹싹했고 말도 야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제 팔짱을 꼭 끼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다녔고 누가 봐도 살갑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만난 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보다 며느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한다고까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은행 일을 혼자 보기 힘들다고 한마디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숫자가 자꾸 헷갈리고 통장 잔액을 물어보는 직원 말도 잘 안 들린다고 하자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금 통장도 적금도 보험 서류도 며느리 손으로 넘어갔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인데 며느리인데 저보다 머리도 좋고 젊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때 나왔고 생활비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어머니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걱정 섞인 얼굴로 어머니 요즘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고 지난주에도 같은 걸 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묻는 사람이 될까봐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도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궁금해도 괜히 또 헷갈리는 노인 취급을 받을까봐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라며 복잡한 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순간 제 삶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내가 나이 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을 혼자 삼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그 믿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요.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려고 지갑을 찾는데 안에 있어야 할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느리에게 맡긴 건 통장이었지 카드까지 준 기억은 없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드요? 병원비 자동이체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접수 창구에서 제 이름으로 결제된 금액을 보고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가 치료받은 적 없는 검사비와 약값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려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묻기도 전에 어머니 요즘 기억이 자꾸 섞이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기억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생활비가 줄어도 옷 한 벌을 사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죄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오래 하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나면 오늘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서워 사람들과의 연락을 하나둘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이 하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게 된 게 아니라 들켜버린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고 며느리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잠깐 돌린 돈이 있는데 괜히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말 안 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이름이 며느리 마음대로 쓰이는 이름이 됐는지 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물 틀어놓고 훌쩍 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대신 약을 사다 주었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며 막았습니다. 점점 저는 집 안에만 갇힌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늘 아들 앞에서 저를 대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요. 같은 말 계속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모아두었던 작은 비상금 봉투를 찾다가 며느리 방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제 손으로 접어둔 봉투였고 제 글씨로 적어둔 날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 맞았다는 느낌보다 더 끔찍한 건 제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봉투를 들고 서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잊어버리셨다고 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틀린 건지 현실이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 휴대전화에서 제 이름으로 저장된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명의 사용, 연금 수령일, 카드 한도, 대출 상환 일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고 이용 대상이었고 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새벽 손이 떨리는 걸 꾹 누르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잃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적어도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다고요. 제가 무너진 노인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반드시 증명하겠다고요. 그 다짐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저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옆에서 웃으며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부축하며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며느리는 유난히 부지런했고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붙들고 은행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쩍 물으면 어머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며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이 제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며느리 메모와 대조해 보다가 손에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믿었던 며느리에게 제 이름과 인생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조금만 표정이 굳어도 바로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자주 바뀌시네. 병원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저는 정신없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일기를 숨겼고 약봉투 안쪽에 작은 메모를 끼워 넣었고 며느리가 쓰다 버린 영수증을 몰래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어머니 요즘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미리 준비해둔 거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돈만 빼앗은 게 아니라 제 자존심과 삶의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와달라고 말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스피커폰을 켜는 바람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병원 기록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가져갔고 의사 앞에서도 제 말을 끊고 대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혼자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술에 취해 잠든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가방 안에서 제 명의 서류와 인감도장 그리고 대출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제 인생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며느리가 적어준 약도 일부러 틀리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무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진실을 꺼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상담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거래를 승인한 적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메모와 영수증 하나하나 모아둔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잠깐이었다고 어차피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 됐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는 모든 걸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닌 너무 늦게 입을 열었다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통장을 제 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줄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제 이름은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덮으며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말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누구의 명의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느냐고, 왜 내가 숨도 못 쉬게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고 아들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았다고요.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 제 명의로 진행된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은 하나하나 정리됐습니다. 모든 게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밝혀지자 며느리는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민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한때 효부라 불리던 며느리는 사람들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은 잠깐이었고 남는 건 너무 오래 참아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제게 찾아와 마지막으로 울며 사과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눈물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이름도 훔치지 말라고요. 그 말에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통장은 제 손에 있고 은행 직원과도 제 이름으로 대화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끔은 아직도 밤에 불안해 잠에서 깨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제 인생의 이름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몸도 기억도 관계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말할 권리, 의심할 권리,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게 한스럽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되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시는 침묵으로 나 자신을 팔지 않겠다고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있다면 부디 저처럼 너무 오래 참지 말기를 바란다고요. 제 삶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제 이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